예, 정확하게 3시가 되었습니다. 예, 2023년 부산 노동통계 결과 발표회 자리입니다. 오늘 이 결과 발표의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인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4년쯤 됐습니다. 매년 노동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이 노동통계가 저희 부산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시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부산연구원이나 각종 연구 단위에서 이 노동 관련한 통계들이 일자리 중심의 통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통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숫자를 좀 더 늘려가 볼까 이런 중심에 있는데 최근 안타깝게도 이제 부산이 소멸 지역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소멸되는 이 상황 굉장히 안타깝죠.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노동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치로 그럴 거다 아마도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노동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치고 정확하게 우리 현지소를 알아서 이후에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대안들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팩팩히 쌓이면 그런 문제들 실제로 이제 소멸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죠. 부산시에서도 외국인 관련한 부서가 지금 새로 생길 만큼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얼마 전에도 나왔죠. 배터리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사망하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이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수치가 나와 어떤 수치로 되어 있는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주 노동자 산재 관련한 통계 수치가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고민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계나 우리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정책 연구를 하고 나면 제일 고민되는 게 이걸 외부로 다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치가 안타깝게도 광역시도 중에서 마지막 아니면 공짜에서 두세 번째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알리고 또 우리가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주소를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정책 연구 꿋꿋이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대안이 나와서 정말 부산이 발전하는 그리고 부산의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동 연구원이십니다. 김희경 부산노동원인센터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상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부산강력시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노동과 정임연 노동기획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셔서 소개를 일일이 다 드리고 싶으나 예,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부산 노동 이 연구의 책임 연구원을 맡은 부장관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부산 노동권익센터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소중한 토론을 해주실 우리 이성철 교수님과 박주상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일정은 서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에 거주하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취약계층, 그게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이 노동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 연구의 어떤 차이점은 이 최근 이 5년간 자료를 활용해서 이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이 동체적 추이도 함께 분석했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분석했다는 데 아마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산의 어떤 16개 이 구군별 노동조건 그 분석 같은 경우에도 올해 노동통계 처음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연구 내용 및 분석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장은 부산광역시 고용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 2-1은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2-1에 보면은 17개 광역시도별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 경제활동 인구, 이 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최근 5년간 이 추이를 살펴보면은 위쪽에 있는 이 파란색 꺾은 선이 경제활동 참가의 추이를 나타내는 선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 꺾은 선이 부산 지역 경제활동 참가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그래도 2020년도 이후에는 약간 개선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최근 연간 자료인 20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 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또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2-2는 광역 시도별 이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나타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2-5를 보게 되면은 광역 시도별 고용률이 나타나 있는데, 전국 평균은 61.6%이고 부산이 57.7%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래쪽 그림 2-6에 보면 최근 5년간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은, 다행스럽게 2020년도부터는 부산 지역 고용률이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3년도 기준 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이고,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 고용률과 연령별 고용률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수 및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2-3은 자료를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림 2-9에 보면은 이 광역 시도별 실업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부산 지역이 4번째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면은 이 전국과 부산의 실업률을 최근 5년간 그 추이를 한번 비교 분석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뭐 전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3%에서 3.1%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성별 실업률 같은 경우에 물론 남성 실업률도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여성 실업률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지역 여성들의 고용 요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 실업률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이 부분은 그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쭉 자료를 대체하고 이 정책적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그냥 쉬어스 어떤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중장년층 부산에서 중년층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 남성에 대한 이 재취업 훈련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종사상 지별로 한번 취업자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2-8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2-14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이겠네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임금 노동자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자영업자, 전국과 비교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부산이 낮습니다. 반면에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계획이 짧은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부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반면에 1인 자영업자 있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좀 고용 안전성이 부산이 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임금 노동자,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영세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림 2-15에 나타나 있듯이 상대적으로 그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이렇게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 일용직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부산 지역 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자영업자 최근 5년간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당히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세성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체 등급별 종사자 비중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지역 취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 전체 취업자의 중에서 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7.3%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인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근로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3-1에 보면은 17개 광역시도별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네요.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뒤에서 5번째로 낮습니다. 문제는 표 3-1입니다. 표 3-1은 최근 5년간 임금 수준을 전국 평균 또 서울과 비교 분석을 해본 겁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이 서울과 부산의 임금 차이가 한 35만 원 정도 났거든요. 월평균. 부산이 35만 원 정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부산이 서울보다 72만 원 정도 임금 수준이 낮은 걸로 격차가 2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금 격차는 청년 유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임금 수준인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처하고요. 또 직업별 임금 수준도 자료로 대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 이 그림 3-5에 보면 사업체 규모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중위임금 대비 3분의 2 미만 노동자 비중을 나타냅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소기업에서 높겠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당연히 부산도 이 표에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부산 즉 소기업에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31.2%입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6.6%로 대단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적을수록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부산 지역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읽어보시고요. 아래쪽 부분만 좀 잠시 읽어보면은 부산 지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중하위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 임금보다 월 35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서울보다는 72만 원 정도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이 지역별 임금 격차는 부산 지역의 고학력 이 청년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특히 수도권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은 그 시간 관계상 자료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하고 다음은 표 3-10 사업체 규모별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면은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급휴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바생들 시간 쪼개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15시간 미만 비율이 5.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7.2%로 이렇게 나타나서 전국 평균보다 한 1.7%포인트 정도 더 저임금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나친 저임금으로 노동비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기법 55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쪼개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없도록 좀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4장 취약노동자 노동실태입니다. 취약노동자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층, 이주노동자 이렇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광역시도별 비정규직 비중인데 표 4-1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4-1을 통해서 살펴보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부산 지역 비정규직 비중은 네 번째로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산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그림 4-2에 보면은 부산 지역 산업별로 그럼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 어딘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이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별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임금 격차는 서비스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이 임금 격차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림 4-5에 보면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 및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서 좀 높게 나타나겠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은 2021년도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시고 그림 4-6에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단시간 또 장시간 노동 추이를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은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시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2023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주에 주 52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 50에 초과한 노동자 비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미만율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 그 추이를 살펴보면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를 대체하고 정책적 시사점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비정규직 비중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대비 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6.7%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은 한번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림 4-9에 보면은 광역 시도별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부산 지역 여성들의 고용 안전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자료로 대체하고요. 부산 지역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성별 임금 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수준은 여성들에 대한 임금 수준입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뒤에서 5번째로 낮았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성 임금입니다. 여성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서울입니다. 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를 한번 살펴보면 부산 지역이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고 성별 임금 격차는 큰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종사자 비중의 임금 격차 표를 한번 보십시오. 좀 임금이 높은 쪽은 남성들이 밀집되어 있고 임금이 낮은 사람의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적 시사점을 보면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쪽은 전기, 가스, 전기 쪽이거든요. 이쪽의 여성 비중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15.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그 남성들이 84%가 그쪽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임금이 낮은 쪽은 음식 숙박업 쪽이거든요. 이쪽은 여성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은 산업에는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임금이 낮은 산업에 여성들이 많이 근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별로도 비슷합니다. 직업별로도 임금이 높은 이 관리자 같은 경우는 남성 비중이 높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는 여성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관리자 같은 경우에 부산의 여성 비중은 10.6%에 불과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 89.4%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9.4%라고 합니다. 관리자 10명 중에 9명은 남성이고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직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수가 덩칸 지수거든요. 덩칸 지수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제가 부산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전국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대분류뿐만 아니라 이 중분류도 함께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산업별 직종 분리지수보다는 직업별 직종 지수가 더 높았고 부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 덩칸 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직종에 임금이 높은 직종에 남성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걸 나타내거든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성직종 산업 분리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에 여성들이 밀집되어서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 이 부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임금 격차는. 다음은 이제 그림 4-15 부산 이 성별 초단시간 장시간 노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초단시간 노동 비중은 당연히 부산 같은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높고 여기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인데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중 남성보다 여성이 높겠죠. 최근 5년간 이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회색 끝근선이 여성들의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를 나타내는데 2020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자료를 대체하고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성별 노동시장 격차가 크고 승진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는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년 노동자입니다. 청년 노동자 표 4-18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림 4-17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7개 방역 시도별 비정규직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 부산 지역 청년이 17개 방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이 그만큼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청년들 임금 수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쭉 대체하고요. 정책적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 부산 지역 청년 노동자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 평균 27만 원 정도 이렇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전국 평균 임금과의 차이는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은 ICT 쪽에서 가장 컸습니다. 한 76만 원 정도 부산 지역 청년들이 낮게 이렇게 받는다라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최근 선행연부를 정리해놨거든요.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들 중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2차 유출, 취업을 위해서 유출되는 비중이 숫자가 가장 많은 쪽이 공대 쪽입니다. 공학계열이거든요. 공학계열 중에서는 ICT 쪽이 가장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35%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부산에 취업하고 싶어도 ICT 쪽에 취업할 게 없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게 알 수가 있고 임금 수준으로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사업체 규모별 임금 수준을 자료로 대체하고요. 예. 부산 청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 안타깝게도 2021년도부터 저임금 노동자, 청년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예, 최저임금 미만율은 연도별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데, 변동폭이 심하지만은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내치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지역 청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는 상대적으로 열리에 있는 이 부산 지역 청년의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령 노동자 부분인데, 고령 노동자를 우리가 일반적 연구자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고령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60세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폭, 근로조건의 변화폭이 큰 시점이 60세를 저는 크거든요. 60세 지나면 이렇게 그 임금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소득 크레바스에 빠지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65세로도 분석을 해봤지만 6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광역 시도별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중상위 수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약간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대체하고요. 적재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 고령 노동자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78만 원이거든요. 전국 평균 199만 원에 비해서 한 월 평균 21만 원 정도 낮은 것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고령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2020년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23년도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이렇게 최근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 중에서도. 예, 최저임금 미만율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대체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 지역 고령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노인 빈곤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주 노동자 부분입니다. 이제 등록 표 4-31은 등록 외국인 취업 자격별 현황인데,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등록 외국인 숫자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 13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 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등록 외국인이 구 군별로는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비전문 취업자 있죠? 주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 나이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말합니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 강서구하고 사구가 좀 많았습니다. 이쪽에 공단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많았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는 남구하고 사상구, 동아대가 있죠. 금정구, 부산대 있죠. 이쪽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4-24를 보게 되면은 최근 5년간 추이를 나타내는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등록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자료에는 이제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 관련된 데이터는 없거든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조사 원시자료에 보면은 지역 코드가 없어요. 광역 시도 코드가 없고 7개 권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 노동 조건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표 4-3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인데 부울경 지역의 산업별로 이주 노동자가 어느 산업에 많이 종사하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에 한 64.5%가 제조업 중소기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어딘지를 분석해 보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쪽, 건설업 쪽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65.7%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쪽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시간 관계상. 노동시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 차별 인식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부울경 지역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한 20% 정도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은 좀 적게 받고 노동시간은 더 길다, 이렇게 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다음은 이제 직장 만족도야 뭐 당연히 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타나 있지만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직이 있고 성별로는 남성이 높네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 규모는 당연히 근로조건 양만 대기업의 어떤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분석할 데이터가 없었어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최초로 통계청에서 이 변수를 추가했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 변수를 추가해서 올해 처음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 1년간 업무상 직장에서 설문조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비중이 에 대해서 다중응답을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물어본 결과 자격증 부상 및 질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게 7.4%로 가장 힘들었다라고 응답했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빠른 작업 속도, 이 한 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렇다라는 거고, 성별 직장의 어려움도 보시고 산업 제의를 한번 볼게요. 바로 앞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 제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 제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표인데 표 4-49에 보면은 이주노동자 산업별 업무상 사고 제의를 분석한 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산재율이 3.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부울경 지역이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문제는 이 부분이죠. 가장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 산업재해율은 0.66%입니다. 따라서 부울경 이주노동자 업무상 사고 재율이 이 내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율보다 5.6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경험재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험 산업재율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제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 비율. 그러나 산재를 당했다고 다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 보험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험급여를 받았는지를 제가 찾아본 가장 최근 자료가 2022년도 자료였어요.
보니까 17,000명 정도가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분석한 부분과 비교하면 11,00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또 산업재해가 은폐되거나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그러면 7호비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7호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부담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자비로 7호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한 17%, 불경 지역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 17.4% 정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업무상 산업재해를 당한 것도 어려운데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한 40% 정도 되고 또 자비로 또 7호비를 부담한다라는 비중도 17%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부적인 적재시사 좀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이 근로조건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이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또 광제조업의 어떤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보건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산업별로 보면은 이 건설업 쪽에서 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로감독이라든지 산업안전 보건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5장은 구군별 고용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거든요. 부산적 16개 구군별 근로조건 실태인데 이 부분은 우리 김기경 부장님이 좀 이따가 직접 발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기경 부장님이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표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6장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도 먼저 표 6-1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보는 자료일 겁니다. 아직까지 원시 자료 공개가 안 됐어요.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은 전국적인 어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지역 광역 시도별 사업체 규모별로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에 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시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서 이렇게 머지해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 공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시 자료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담당자 또 안전보건공단 그 담당자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도저히 안 돼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료니까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2023년도에 업무상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3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7,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01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5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수십만 명의 13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또 한 2천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한 해 동안 하더라도 7,759명이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 10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체 규모별로 한번 볼까요?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자료지면 오타가 있어요. 51에서 아마 299인으로 되는데 이게 아니고 999인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체 규모별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6-2에 보면은 사업체 규모별 재해자 및 사망자 비중이 나타나 있는데 이쪽 그 오른쪽에는 전국을 나타낸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 분석한 거고 이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부산 지역 그 재해자 및 사망자 비중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체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50인 미만 이 업무상 사망자의 경우에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73.3%가 발생. 그러니까 전체 부산에서 지난해 105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77명이 50인 미만 소금업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영세하다 보니까 산업안전 보건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었거든요. 최근 5년간 이 사망자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사망자를 한번 보면은 2019년도부터 이렇게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지역 산재 사망자가 84명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105명으로 지난해에 약간 산재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부산 지역 산업재해 유형별 사망자 추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산재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고재해하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사고재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간 어떤 이런 피로라든지 누적돼서 나타나는 질병재해가 있거든요.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을 정점으로 사고재해보다는 질병재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구별 다 있는데 이건 자료로 한번 보시고 제가 정책지 시사점 마지막 줄만 읽어보면은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소기업과 이 건설업과 제조 그리고 이 부산 내에서는 이 강서구와 사상구의 산업안전 보건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산업별로는 그 재해자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고 사망자 기준으로는 건설업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별로는 강서구하고 사상구 쪽이 산업재해 기준으로 높았거든요. 이쪽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자료로 배치하고 노동조합 현황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표는 어디에서 볼 수가 없는 자료거든요.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지역의 상급단체별 조합원수를 공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맞는 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확실한 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지역 그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살펴보니까 한국노총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민주노총 소속이 6만 6천 명인데 이 부분은 조합비만 내는 조합원 수고 실제로는 7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노총 올 초에 그 대의원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조합비를 낸 부분만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7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런 거고 항노총과 민노총 등이 상급단체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 수가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바다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육상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선언노조 쪽, 바다 쪽에서 한 차이가 항노총하고 민노총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이 부분 그림 표 6-14하고 그림 6-11에 보면 부산지 유형별로 동작 조직률이 나타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성별로 동작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체 규모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분석할 데이터도 없어요. 또 지역별 고용조사에는 노동력 관련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OBS는 적지만은 국책노동기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 최근 3년간 자료를 머지해서 병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히 부산 지역도 노동자 조직률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임금도 한번 봤거든요. 임금도 보니까 어때요? 고용 형태별로도 그렇고 기업 규모별로도 그렇고 성별로도 그렇고 부산 지역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부분의 임금이 높았어요. 월등히 높았어요.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이 낮은 또 그리고 노동자 조직 가입률도 낮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은 반복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만 제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반응인데 부산 광역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약간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에 약간 개선되고 있어 여전히 17개 광역시도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의 GRDP는 제가 여기는 표현 없는데 수도권과의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격차는 고학력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산업재해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 중소기업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또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교섭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교섭력, 이 조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업안전 보고 시스템이 취약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 발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김기영 부장님이 구군별 노동조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료로는 11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PPT로 그림만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구군별 노동 통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구군별로 노동 통계가 어떤지 분석을 했고요.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16개 구군의 생산 가능 인구는 293만 명입니다. 그중 16개 구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큰 데는 해운대구가 11% 정도이고요. 진구도 11%. 그래서 32만 명, 32만 명 이렇게 해운대, 진구 이렇게 됐고 작은 곳은 중구, 동구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거고요. 경제 활동 인구는 어떤가? 실업자와 취업자의 숫자가 경제 활동 인구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293만 명인데 경제 활동 인구는 167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로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해운대가 높았는데 여기서는 진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이런 순서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았고요. 작은 데는 중구, 동구가 여전히 작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시면은 고용률은 지금 보시면 강서구가 오른쪽에 67.1%로 가장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작은 곳은 영도구가 지금 47% 정도로 가장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가 5.3%로 가장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고 남구가 3.5%로 가장 또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실업자 수를 보니까 실업자가 많은 곳은 또 어느 구냐라고 했을 때는 사하구, 진구, 해운대구 요 순서로 실업자 수가 많았고요. 물론 이제 그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 취업자 수가 많은 곳은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북구, 동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동일하게 지금 가장 고용률이 높은 곳 강서구, 여성 고용률 높은 곳 강서구, 낮은 곳도 영도구 이렇게 나와서 영도구가 지금 남성 여성 전체 그 지금 고용률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은 긍정구 남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성은 사상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곳은 남성은 연제구, 여성은 해운대구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청년은 고용률은 동구가 높게 나타났고요. 아마 그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 고용률이 낮은 곳은 영도구 이렇게 나타나고요. 실업률은 영도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제구가 가장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23년도 그 실업률과 3년치의 어떤 평균 실업률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자들도 고령자는 고용률은 강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곳은 수영구, 금정구 이런 곳이었고요. 실업률은 기장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구가 가장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치와 23년도의 실업률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을 살펴봤을 때는 거주지 기준과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거주한다고 해서 회사를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데 거주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금이 가장 높은 구는 해운대구, 강서구, 남구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낮은 곳은 영도구, 동구, 중구. 그래서 저희가 그 고령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 지금 월 평균이 낮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소재지로 보면 중구, 강서구, 기장군 이쪽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고 낮은 곳은 북구, 동래구, 사하구 이런 동네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은 영도구고요. 사업체 소재지로는 금정구, 그다음 강서구, 거주지나 사업체 모두 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는 어느 동네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동네를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동구가 가장 그 높게 나타났고요. 강서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강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살기가 지표들이 강서구가 지금 다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37.9시간 정도. 부산은 노동시간이 아까 보신 것처럼 대단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데요. 여튼 37.9시간으로 되고 이 노동시간이 많은 곳은 기장군, 사상군, 중구, 강서구 요렇게 요 정도만 그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박준상 연구위원님 차례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철입니다. 노동 관련 토론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항상 이렇더라고요. 조용해서 좋긴 좋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듣기로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 관련 통계들을 집계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저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계된 통계표를 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간결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로고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고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메터가 노동 관련 지표들인데 그것들을 2000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집계해 오신 노동권익센터의 주목, 관심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금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부산의 상황들이 뭐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새삼스러운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노동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집대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가지 느낌이 뭐냐면 오늘 우리 두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부산 지역의 노동이나 기타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순위가 낮다. 저는 이 순위에 크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설적으로 전국이 노동에 대한 순위들은 다 낮아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뭐 서울과 비교해서 얼마 차이 나고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 차이 나고 이거는 적어도 순위를 매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문영만 그 교수님께서 그 산재만 예를 들었는데 전국이 2,000명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5명 정도가 노동의 현장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서 하루에 5명이 죽는다면 한국 사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 산재는 너무나 가만히 있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지 순위가 낮다 이런 것들 역설적으로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백업을 해준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우리 오늘 시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모르거나 이런 귀한 통계 자료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되게 빈도 분포표거든요.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빈도 분포표가 최고의 통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급 통계를 쓰는 것보다도 이 빈도 분포표가 정말로 고급 통계다. 저는 그래서 하늘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나와 있는 빈도라든지 퍼센테이지를 서술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발표자께서도 정책 시사점이라든지 앞으로 또 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계표들이기 때문에 그거가 여기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 그 방법은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연구 전체는 저는 굉장히 그 귀중한 작업을 하셨다 이런 평가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질문을 일단 간단한 질문을 나중에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그 문 교수님께서 그 원시 자료 또는 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병합을 하고 등등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이 로데이터는 빈도 분포표라든지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그냥 던져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죠. 네,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가공하셨는지 조금 그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표 밑에 이 자료는 어떤 것들이 당연히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그 지역별 고용조사 시형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있으면 보고서가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176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토론거리로 제가 써온 것들은
상당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77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오늘 자료집에는 이 표현이 이제 두 연구원께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은 이제 안 나타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자료에는 니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육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죠. 되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냥 쉬었어. 근데 그냥 쉬어서 이건 뭐냐면 당사자가 게을러서 그런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산업 구조가 변동이 됐다든지 등등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냥 쉬어서 이 표를 이 항목 범주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제시해도 되느냐? 이거는 어떤 행태로든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두 연구자분의 항목 분류가 아니에요. 통계청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쪽 저는 저 뒤쪽까지 여기 토론문에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쪽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그냥 쉬었음하고 쉬었음하고 이렇게 항목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도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소하지만 빈도 분포표를 제시할 때 프리퀀시라든지 퍼센트나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빈도나 벽분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좀 널리 확산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김 연구원께서 여기 나와서 보고하실 때는 인포그래픽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요 결과들은 인포그래픽으로 딱 제시를 해주는 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준직용 노동자의 수비를 모집한다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 사진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미 하시네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노동센터에서 집계를 한 이 자료들을 아까 제가 청책적 제시가 조금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 센터 내 연구원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만져보고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빈도 분포표를 내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센터장님 눈빛이 바짝바짝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우리한테 또 무슨 일시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소리신데 그렇죠. 올해도 2명이 더 줄었으니까 일은 똑같거나 더 많은데 인원은 더 줄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면 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 연구에도 많이 사용된 노동 패널 자료 있잖아요. 이걸 연구 논문을 공모를 해요. 데이터가 나오면 전국 연구자들 물론 학부, 학생, 석박사 다 이 연구 논문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개중에 정책적 대안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자료 활용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권익센터도 최고로 많이 주는 게 30만 원 정도 주시네요. 저는 우리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논문들을 모집을 하면 우리 센터에 이 연구원들이 하지 않으셔도 이 연구 결과물들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또 우리 다른 토론자께서도 하신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미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앞 시간에 너무 빡세게 하셔가지고 젊은 주말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통계 분석 작업이 상당히 고단한 작업인데 먼저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연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동 통계가 이게 4번째 지금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를 대하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통계만큼은 부산이 가장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금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동 통계를 무기로 우리 부산 지역의 고용과 노동 시장이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변화시키려 하는데 함께 좀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이 앞에 보고서와 좀 다르게 기초 구분별 자료가 좀 추가되었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이 제보지에 우리 이 부산 지역 노동 통계를 가장 자주 참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구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좀 가까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표지에다가 이 자료에 구분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서 좀 속도를 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보고서 2장에 부산 고용 현황 중에 보면은 고령층 60세 이상 고용 지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전국적인 이 고용 지표가 가장 크게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6%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는 우리 부산 지역이 이런 걸 좀 자체적으로 좀 특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위기, 지방위기 이 문제에서 이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고용 안정성에 있다, 이렇게 이제 수렴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 좀 아쉬운 게 우리 부산 지역 4대 보험 정리 현황이 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대 보험 지역 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이 한 5년 전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중간 수준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자료도 함께 좀 추가를 했으면 우리 부산 지역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가는 데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 30년 동안 그 600조 가까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뭐 30년 전에 지금이나 출산율 별 차이가 없는 그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경로를 좀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도 거의 300조 예산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6조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크게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이게 좀 방점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비율이 부산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지역 쪽에서 우리 지역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와 함께 또 지원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아까 발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그 노동 현장, 특히 알바 현장에 또 시간 쪼개기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주체들의 인식이 먼저 전환이 되어야 좀 바뀌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캠페인들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최근 또 지역별 최저임금 이것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우리 동남권 부유경 같은 경우에도 특히 조선업 좀 전용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게서 이제 낙인 효과로 인해서 또 해당 산업에 우리 지역의 또 노동 공급 문제도 차질이 좀 발생할 우려들이 있다, 이런 것들만 여러 가지 고민을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요약 부분에 보면 뭐 이주 노동자 부분이 좀 지면이 좀 큰데,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균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축소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또 우리 뭐 한국도 부산에 마찬가지고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아시아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2003년 이후에는 우리 이런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와 같이 고령화, 또 인구 부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통계에서는 최근 가입률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의 노동자와 지역 노사협의체, 또 지역 정당과의 또 연계를 통해서 또 지역 노사장 활동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모델이 중앙 모델을 기능해 나가는 또 상향적 권력 균형을 좀 동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또 우리 비임금 노동자인 자영업자들 비중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런 분석 자료들을 좀 초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또 부산 지역 노동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이거는 또 중앙정부에서 지역 연구를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또 부산노동분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산하에 또 지역 노동연구회 등을 좀 두는 그래서 좀 방안들을 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부산의 지역 노동 통계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또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 재편이 좀 필요하다. 특히 2차 전지나 ICT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기회를 삼아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부산 지역 특화 일자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본문의 오탈자와 참고 자료도 좀 보완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문 보시면 이 제목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운표를 하시든지 다른 쪽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데 또 문문에 표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63페이지 유장수의 자료가 좀 인용은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제 논문이 본문에 인용이 안 되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제하면서. 네. 링크 삭제하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 중에 노동 패널을 한국 노동 패널 이렇게 풀네임을 지정해 주는 게 좀 보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있는 오타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점 토론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소중한 토론을 해주신 우리 이성철 교수님과 박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내용 잘 반영해서 좀 연구 보고서 완성도를 좀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교수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철 교수님께서 이제 부산 노동 통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통계 보고서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어떤 실태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부산 노동 통계가 올해 4회차 보고인데, 제가 연구 책임으로 참여한 건 지난해부터거든요. 지난해부터 참가했는데, 저도 처음 이 부산 노동 통계를 접했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성철 교수님과. 뭐 좀 인과관계 좀 분석을 좀 해서 좀 원인을 좀 밝혀내고, 그 원인에 근거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좀 도출해내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 이 발주 기관인 노동권익센터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라든지, 지난해에는 건설산 노동자들 산업재 실태를 분석했고, 올해는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 산업재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 분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분석까지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산업재해의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게 근간 이제 또 정책적 어떤 제안도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발표한 부산 노동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마 기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실증 분석보다는 이제 최근 이제 자료들을 활용해서 부산 지역의 전반적인 노동 실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데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연구 보고서도 사실은 어떤 그런 실증 분석 원인을 밝히는 실증 분석보다는 좀 실태 분석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희경 쌤하고는 오늘 올해 상반기 2024년 상반기 한국 지역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그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부산 지역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된 해소 방안 관련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KCI 등기학회 게재도 됐어요. 또 앞서 또 우리 한국 노동 패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올해도 또 저도 한국 그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그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또 실증 분석에서 투과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게재 확정을 받았거든. 아마 조만간에 한국 국책연구기관이 노동정책연구에 아마 실릴 거예요. 그런 사실 그런 핵심 내용들이 좀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되는데 앞서 우리 부산 노동통계 이 기조가 처음에 설계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증 분석을 통해 원인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최근 어떤 실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원시자료, 로데이터 이 가공 방법이라든지 이 가공 자료와 차이점, 또 지역별 고용조사 시험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시자료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하고 로데이터를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했지만 지역별 고용조사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자료를 제가 다운받아서 이제 그 병합해서 머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원시 자료와 이 가공 자료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가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실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 원시 자료에는 지역 코드가 없어요. 광역시도 코드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제가 통계청 그 담당자하고도 통계청 제가 그쪽 뭐 이제 통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통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왜 지역 코드를 안 주느냐는 항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통계진흥원의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그 논의해서 이제 변수 하나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코드가 없습니다. 원시자료에는 로데이터에는 그 이유는 이 대표성과 시대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세분화시키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사례수가 많기 예,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월 발표하면 한 3만 명, 연간 데이터는 5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요. 반면에 지역별 고용조사는 40만 명을 조사합니다. 이 지역까지 다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량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통계적 경활보다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지역 통계는 훨씬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배 정도 OBS가 많거든요. 옵저베이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활 같은 경우 고용률은 나오잖아요. 세부적인 고용률 분석은 못해요. 아까 그 부산적 고용률과 실업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원시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지역 코드가 없다 보니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어떤 노동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면 지역별 고용조사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 고용조사 원시자료를 그 최근 5년간 자료를 다운받아서 또 병합해서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이제 지역별 고용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코시스에 보면 국가통계 포탈에 보면은 대략적인 그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미만율, 부산 지역 최저임금 미만율, 저임금 노동자 없습니다. 또 성별 고용률, 성별 실업률 없습니다. 연령별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가공된 자료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연구자들은 가공된 자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석박사를 하더라도 가공된 자료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계량 경제를 안 하면 로 데이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지역별 고용조사 C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 고용조사는 A형, B형, C형, D형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은 구 군별을 분석용 자료입니다. 구군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부산 지역에 16개 구군이 있잖아요. 이거 분석하려면 A형을 써야 돼요. 지역별 고용조사. B형은 지역 코드가 없습니다. 전국 코드만 줍니다. 전국만 분석할 수 있어요. 지역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점은 지역 코드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산업과 업종, 소분류까지 줍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산업과 업종, 소분류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역을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C형은 17개 광역시도 분석용으로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를 분석하려고 하면 지역별 고용조사 C형을 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D형은 A형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형과 같은데 조사는 함께합니다. 다만 고용률과 변수가 반스가 않습니다. 이 신속성 때문에 좀 신속하게 A형은 좀 여러 가지 점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들 있잖아요. 고용과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만 좀 더 일찍 발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로조건 관련된 변수가 또 없어요. D형은. 그래서 분석할 때는 구분을 분석할 때는 D형을 사용하지 말고 A형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부산이 16개 구군이 있잖아요. A형 16개 구군을 분석하려고 하면 A형으로 분석해야 된다겠죠? 지역별 고용조사 A형. 문제는 16개 구군을 합치면 부산시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합계는 같아야 되겠죠? 토탈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을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지역별 고용조사. 그러나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하면 가중치를 도저히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형 가중치하고 C형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광역 시도를 분석할 때는 C형을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통계청 코시스에 들어가 보면은 A형은 구군별 분석에 있어서는 합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를 분석할 때는 그 C형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별 고용조사. 구군을 분석할 때는 A형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면 지역은 분석할 수가 없지만은 B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산 지역 소분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 C형은 소분류를 주지 않거든요. 산업업종은. 그럼 A형과 머지 시켜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명령문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분류까지 산업이나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다음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냥 쉬었음 니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수정하자 해가지고 좀 일부 수정을 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빈도표 같은 경우에 이 프리퀀시나 이 퍼센티지 부분도 한글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 패키지는 거의 다 다르거든요. SPS든 뭐 세스든 스테이트든 에이모스든 다 다뤄요. 근데 요즘은 제가 패널 자료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스테이터를 많이 써요. 근데 스테이터는 한글판이 없어요. 분석하면 다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나온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글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소중한 토론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말씀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수환 박사님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환 박사님께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의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은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1998년도 그러니까 IMF 직후죠. 28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2018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이 감소하고 있거든. 부산이 20년 앞서서 생산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 분석했나? 이건 가공된 자료 가지고 제가 그림만 그린 거거든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가지고 맞아요, 그게. 이미 부산은 20년 전부터 생산 가능인구 감소하고 있고, 또 2022년도에 초고령 사회 17개 광역시들이 가장 빠르게 진입했잖아요.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는데 부산이 가장 앞서서 진입했고 대구가 올해인가 하여튼 진입했어요. 대구가 두 번째로 빨라요. 부산이 그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대 보험 적용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추후 연구부터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등의 예방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산시와 또 부산 고용노동청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노동단체나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분위기 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도 이주 노동자 한 20% 정도가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튼 인식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났고 또 사내 재해율도 5.6배 정도 높게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또 여러 가지 산업 재해율을 좀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수환 박사님께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높아요. 그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또 소득 수준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자들 소득 수준이 임금 노동자보다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 낮고 비정규직보다 높고 이 정도보다는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소득에 미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그 외에도 우리 박수환 박사님께서 부산시 노동조직 산하에 지역 노동연구회를 두는 방안, 탄소 제로 시대 및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토론 감사드리고 우리 김희영 선생님한테 추가로 좀 하실 이야기 있으면. 네. 오래 하면은 국장님이 일정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새로 내년에 낼 때 말씀해주신 전체 개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받더라도 한 2-3명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빨리 맞추고 싶은. 하나만 더. 예. 이번 그 노동통계하면서 그 중대재해 관련은 있지 않습니까? 산재와 중대재해 관련은 별도로도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통계 자료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선진화됐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산업재해 관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고용노동부 그 이제 담당자하고 서기관하고도 통화하고 사무관하고도 통화하고 또 그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생성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공단 그쪽이 생성하는데 그쪽도 과장하고도 통화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도 좀 늦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들은 대부분 통계청 그 마이크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분석하면 돼요. 근데 산업재해 관련 통계는 최근 자료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에.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보건공단에 보면은 그 엑셀 파일로 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일일이 받아서 또 하나하나 또 리코딩하고 머지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2023년도께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코시스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전국 데이터만 지역 데이터는 아예 공개 자체가 없고 또 마이크로 데이터에도 최근 데이터가 없습니다. 3, 4년 전기 올라와 있어요. 뭐 이런 상태인 거고 그래서 좀 그 정부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산업재해 통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좀 그 예산을 좀 확대하고 인력도 전문 인력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은 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제가 그 정보 공개 청구에서 받아서 여기에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정보공개 청구가 7월 2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작년 통계가. 예, 그 다음에 또. 예. 이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로 시작하는 비자, 그러니까 노동 비자를 중심으로 어쨌든 여기에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아디셀 참사 때도 보면 재외동포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돌아가신 상황인데 좀 지역에서 이제 더구나 이제 부산처럼 지금 구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처하고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열악한 노동의 일자리들이 확장되고 있는 제한을 풀어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이제 이 비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그 관련해서는 없는지? 예, 분석 가능합니다. 그 코드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나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그 변수뿐만 아니라 그 F4죠. F4로 나가는 제도plan 그건 있어요. 그 세부적으로 다만 이제 부산적은 불가능하고 불경적으로 세부적 분석은 가능합니다. 예, 또 다르게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뭐 부족한 연구 보고서지만은 우리 부산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해 주신 우리 이성철 교수님과 박수환 박사님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없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